자,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LTV가 70%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 담보 물건이 서울에 있다는 거를 가정해서 5억의 70%인 3억 5천을 LTV로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방공제, 방빼기 요걸 이제 합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룸 같은 그 임차 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방기수만큼 다 빼다 보면은 생각했던 것만큼 대출 한도가 안 나올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방공제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반갑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과연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 한도가 조금씩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어요. 은행에 대출 상담을 하시다 보면 내가 알던 거랑은 한도가 좀 다른데 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거든요. 대출 한도는 늘 변동사항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 정도 선에선 한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대출 한도의 기본이 되는 건 LTV죠. LTV 제가 지난 영상에도 설명을 해드렸고 쇼츠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LTV라는 건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내가 이제 담보를 제공한 이 자산 가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를테면 아파트 감정 가격 혹은 뭐 KB 시세가 5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 70%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얘기하면 이제 3억 5천이 대출 한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담보로 제공해주고 내가 이제 3억 5천을 한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LTV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것 말고도 알아야 될 게 좀 더 있죠. 자, 그게 바로 이제 DSR이라는 겁니다.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이 차주의 현재 상황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건데 대출을 받는 이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이제 나눠서 산출했을 때 과연 얼마를 갚을 수 있는가 이 비율을 보는 겁니다. 자, 요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또 쇼츠로도 올려놓고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출 한도를 예상해 볼 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방공제라는 건데 이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에 대한 비율인 LTV에서 방공제를 또 뺍니다. 그 금액만큼 다시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대체 이 방공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은행이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그 집주인,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이제 이자랑 원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로 넘어가겠죠. 자, 그 집을 경매로 넘기고 나서 낙찰이 되면은 은행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집에 세입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은행이 1순위로 돈을 빌려줘서 내 몸만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 세입자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즉 은행이 돈 빌려준 다음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어도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상관을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낙찰받은 돈에서 은행이 제일 먼저 가져가고 남는 건 세입자들 알아서 하세요를 하지 말고 이들한테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주자. 그게 이제 방공제의 의의인데 이 세입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들어왔더라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방공제를 이제 5,500 정도를 받아요. 이제 한 명당 5,500까지 임차인이 먼저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은행에서는 선순위로 돈을 빌려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돈을 가져오더라도 임차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5,500, 그러니까 서울인 경우에만 5,500을 뺀 나머지 금액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그거를 고려해서 돈을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더 적게 빌려줘야지 그 금액마저도 안 떼먹힐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방공제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역마다는 좀 다른데 한 명당 최소 2,500에서 5,500 정도를 남겨두고 가져가라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방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그거를 공제한 다음에 대출을 해주겠죠. 특히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원룸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소액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방공제할 게 많으니까 내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갔지만 실상 이것저것 빼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건데요.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소액 임차인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액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분들께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는 그런 이 변제권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액 임차인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입자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가능한 임차 조건에 맞아야지만 이거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역별로 조금 다른데요. 이 전세 보증금을 조건으로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6,500만 원, 세종, 용인, 화성, 김포시는 1억 4,500만,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시는 8,500만, 그 외의 지역은 7,500만 원 미만인 보증금의 경우는 이 소액 임차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지역별로 이제 설정된 기준 이하여야만 최우선 변제권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즉 전세 보증금이 해당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이하로 전세 계약을 했다는 가정하에 서울 같은 경우는 5,500,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4,800,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시는 2,800, 그 외 지역은 2,500 정도를 은행이 경매로 넘겨서 집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보존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시를 쉽게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LTV가 70%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 담보 물건이 서울에 있다는 거를 가정해서 5억의 70%인 3억 5천을 LTV로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방공제, 방빼기 요걸 이제 합니다. 그럼 이제 5,500만을 뺀 나머지 2억 9,500을 이제 대출 한도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돈을 빌리는 차주의 DSR을 고려를 해야겠죠. 아파트는 그나마 좀 나아요. 이게 이제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룸 같은 그 임차 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방기수만큼 다 빼다 보면은 생각했던 것만큼 대출 한도가 안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조금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공제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방법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모기지 신용보증에 가입을 하는 건데, 자 크게 이제 MCI, 모기지 신용보험과 MCG, 모기지 신용보증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MCI 같은 경우는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상품으로 대출받는 소비자가 직접 가입하는 건 아니고 은행이 가입을 대신 해주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증보험에 대한 비용 책임도 해당 은행이 다 이제 대신 해주면서 방공제 면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취급하지 않은 은행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대출 상담을 받아보면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여기에서 또 MCI가 가입이 안 되거나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때는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 및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는 MCG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안내를 이제 도와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또 이 방공제 제외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이제 경우, 이럴 때 이제 디딤돌 대출 진행 시 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 한도가 디딤돌이 80%가 나오죠. 생애 최초에 주택 구입할 때는. 자, 이런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거를 도와주기 위한 이제 정책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공제 없이 한도가 최대치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계대출 말고 사업자 대출도 방공제를 적용을 받나? 여기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사업자금 진행 시에도 방공제를 받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 같은 상호금융에서는 주택가격,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의 이제 80%를 LTV로 이제 산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방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지역별로 다르죠. 그 지역별로 적용해서 방빼기를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략 얼마다 라는 게 이제 산출이 되시겠죠. 근데 이제 이것저것 다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선순위채권 빼고 뭐 빼고 하면은 쓸 돈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럴 땐 방공제 없는 사업자 상품 사용하셔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저축은행입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방공제 없이 80 내지는 85%까지 한도가 나와서 이 점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출 한도에 대한 이것저것 내용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내 집을 담보로 대출 한도를 내가 알아봤을 때 얼마 나올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대출 관련해서 문의할 수 있게끔 카카오톡 채널도 링크 걸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상담 문의 신청하시고요. 저희 블로그 부동산 금융 정보 꾸준히 연재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서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